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집중과 집착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정신과에 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기는 집중한다 그러지만 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집착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 대개는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이 방법이 옳다, 내 길만을 고집하는 그런 집착,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이 있어요. 50대 초반의 어머니세요. 근데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자식 때문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아드님한테 이제 제공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친구지간엔 잘 못 사귀고 그러는데 일찍이 중학교 때 이제 게임에 빠졌는데 게임을 곧잘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서 이제 중학교 초반부에 이제 무슨 대회, 어른들도 나오는 그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길로 빠진다 이래가지고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게임에만 몰두를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그 돈이 좀 들어가는가 봐요. 아니면은 이제 뭘 사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제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외동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애가 이제 요구하는 금액이 조금씩 많아지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걸 대주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퇴직금을 갖고 계속 대준 거죠. 아버지는 집에서 엄마가 자녀 교육 잘 시켜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좀 몰라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혼자서 이제 이러면 어떡하나, 이건 너무한데 그러면서 그래도 아이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아주 굳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대주는데 점점 돈 들어가는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도 들어가고 뭐 200만 원 들어가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몇백만 원씩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19살인가 20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원할 때도 있고 1000만 원을 원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나 엄마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서 실은 행동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꽤 좋은 직장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도 꽤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퇴직금도 다 이제 소진이 되고 빚도 지고, 남편은 몰라라 하고, 또 남편이 알게 되면 애를 옥박지르고 야단치니까 그러면 애 잘못될까봐 그래서 남편한테는 쉬쉬하고, 이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나누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될까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참 어렵죠. 네.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실망시키지 않고 귀한 자식이니까 잘 키운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에 너무 집착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 비유 맞추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쭉 근 10여 년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점점 액수가 커지고 이랬을 때는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튀게 됩니다. 나무가 꺾어지듯이 어려서부터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말하면 교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훈련일 수도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대로 굳어버리면 그런 어떤 성격이 돼서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로 받아들이고 엄마한테 이제
반항하고 때로는 공격적이 될 수 있어요. 엄마는 엄마가 자식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하는 이 방법에 집착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집중이라는 거는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이거는 좀 안 되겠어? 그러면 변화하고 돌아서고 때로는 넘어도 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향해서 정신을 다 모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 이거를 집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집착은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방법에 머무르는 거죠. 그거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잘못되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이 방법만 고집을 하는 거죠. 고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만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점점 비뚤어가는 거를 목표를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를 내가 생각하던 길로만 가다 보면 왜곡된 길로 빠져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집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한 방법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부들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부딪히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부모가 서로 상의해서 공통된 그런 어떤 양육 방식, 교육 철학을 갖고 아이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고 키워야죠. 그런데 엄마가 다 책임을 진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러면은 요즘에 뭐 브로큰 패밀리 그러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브로큰 패밀리처럼 아이한테 왜곡된 교육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정신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가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자칫 집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 그 길만을 고집하고 있는 집착의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아가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